$15와 오후 한나절의 작업만으로 시중에서 가장 우수한 삼중 유리의 성능에 필적할 수 있게 해주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검증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문당 최대 $2,000에 달하는 차세대 유리를 구매하도록 권유받습니다. 1974년 4월 세계 최대 유리 제조업체 중 한 곳의 관리자가 업계 회의에 나서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답은 더 좋은 유리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 동안 단열 유리 시장은 더 따뜻한 집을 원한다면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전제해 $150억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들이 여러분이 찾지 않기를 바라는 해결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디자인은 6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며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혁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입증되었고 합판 한 장의 비용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집에 뚫린 구멍을 통해 열을 빼앗겨 왔습니다. 중세 스칸디나비아에서 소나무와 가문비나무로 지어진 통나무집에는 노르드인들이 바람의 눈이라는 뜻의 빈달가, 빈달가라고 부르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정확했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추위가 스며들며 열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명백했습니다. 그냥 구멍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인 해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서기 100년경에 처음 유리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유럽 전역의 가정에 널리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리는 열 손실 문제에 대한 형편없는 해결책입니다. 단일 유리창의 열 저항값인 R값은 0.2입니다. 열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R값이 높을수록 재료가 열 전달에 저항하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겨울밤 단일 유리가 설치된 집에서 유리 표면 온도는 외부 공기 온도와 불과 몇 도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훨씬 더 효과적이고 널리 채택된 해결책은 덧문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내내 북유럽 전역의 석조 건물에는 덧문이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형태는 단순하여 궤도 위에 단일 판자이거나 벽에 접히는 경첩이 달린 패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열 설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덧문을 열고 해 질녘에 닿는 것은 불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이 디자인은 창문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창문과 함께 작동하는 더 정교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팔리 팔레이 윌트셔의 관리소에 있는 덧문은 창문 내부에 설치되었으며 경첩으로 연결된 2개의 패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창문 오목한 곳에 평평하게 접혀 들어가는 접이식 덧문으로 열었을 때만 드러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사라지며 필요할 때는 유리를 완전히 덮어주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나중에 조지아 및 빅토리아 시대 영국 전역의 주택에서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편 스위스 아펜첼 지역에서는 태양열을 얻기 위해 남향으로 긴 띠 모양의 창문을 낸 집들이 지어졌습니다. 각각의 창문에는 미닫이 목재 패널이 짝을 이루어 거주자가 하루 종일 열 획득과 열 손실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주택 건축의 전성기에는 사실상 모든 집이 주요 창문의 덧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디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혹독한 빅토리아 시대의 겨울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에든버러의 역사적 건물에 대한 열화상 연구를 바탕으로 에든버러 세계문화유산
에딘버러 월드 헤리티지 은 덧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시대적 창문 중 10보존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단일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덧문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이해하려면 창문이 집안의 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차가운 창문 근처에서 느껴지는 외풍이 반드시 틈새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 공기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창문 자체가 차가운 공기의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안에 따뜻한 공기가 유리를 지나갈 때 공기는 냉각되고 밀도가 높아져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따뜻한 공기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상승하고 유리에 닿아 다시 한번 열을 잃습니다. 이 순환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해가 비치지 않는 매시간 집에서 온기를 빼앗아가는 열 손실의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도움이 되지만 부분적일 뿐입니다. 직물은 단열성이 떨어지며 덮개가 완전히 밀봉되지 않는 한 따뜻한 실내 공기가 그 뒤로 순환하여 열 손실 순환이 거의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반면에 잘 맞는 덧문은 매우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패널이 틈없이 창문에 밀착되어 닫히면 패널과 유리 사이에 정지된 공기층이 갇히게 됩니다. 그 공기층은 순환할 수 없으며 대신 그 자리에 머물면서 따뜻한 방과 유리창 사이에 열 완충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시스템의 이면에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목자의 덧문이 단열재가 아니라 그 안에 갇힌 공기가 단열재인 것입니다. 정지된 공기는 열전 도율이 낮아 현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열재 중 하나이며 이는 밀봉된 공기 틈새가 집을 단열하는 데 있어 무거운 커튼이나 헐렁한 블라인드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자 분석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뉴잉글랜드의 한 주택 소유자는 30개의 창문에 내부 덧문을 설치하고 2번의 겨울 동안 연속으로 결과를 추적했습니다. 창문당 열 저항값이 2에서 13으로 상승했으며 결과적으로 연간 난방유 소비량을 155갤런이나 줄였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또한 이러한 실제 결과와 일치합니다. 글래스고 칼레도니언 대학교 글라스고 칼레도니언 유니버시티에서 수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견고한 내부 덧문이 설치된 단일 유리창을 통한 열 손실이 51% 감소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구형 이중 유리와 맞먹는 열 성능입니다. 연구진이 여기에 10mm의 에어로젤 단열재를 추가하자 그 성능은 시중에서 가장 우수한 3중 유리에 필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뛰어난 물리학자 윌리엄 셔클리프는 80년대에 이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열이 잘 된 집은 단열 덧문으로 창문을 적절히 관리하기만 한다면 기존 난방로의 필요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술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현재 상태를 변화시켜 에너지를 저장하는 화합물인 상변화 물질을 기반으로 한 덧문 패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제작된 덧문은 더 이상 단순한 추위 차단막이 아니라 서서히 방출되는 열 저장소입니다. 낮 동안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밤새 다시 고체로 굳어지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이 패널이 설치된 주택 내부의 온도 변화는 단열되지 않은 동급 건물보다 최대 68%더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덧문 시스템을 현대적인 대안과 비교하더라도 그 수치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경첩 패널은 재료비 15원 40달러와 오후 한나절의 제작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삼중 유리는 창문당 최대 $8,000가 들고 투자 회수 기간이 30년이 넘으며 프레임, 창틀, 창문 장치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덧문이 전국의 모든 건축 규정에서 표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 전국 유리 딜러 연합 National Glass Dealers Alliance에서 일어선 사람은 세계 최대 유리 제조업체 중 하나인 PPG Industries, DE의 관리자 도널드 헤그네스였습니다. 그는 두더지의 나라, 에너지 위기의 해답이 아니다. Nation of Moles, Not an Answer to the Energy Crisis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창문을 가려 건물의 창문 면적을 줄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좋은 유리가 해결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업계는 단열 유리가 상업용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좋은 유리가 제 역할을 한다는 헤그네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업계는 다양한 해답이 존재할 수 있는 창문을 통한 열 관리 방법에서 대화의 초점을 완전히 돌려 유리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똑바로 향하게 했습니다. 소비자가 더 비싼 유리를 구매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해답으로 편리하게 이어지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협한 집착은 그 후 40년 동안 이어진 건축 법규와 에너지 등급에 스며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부동산 가치, 모기지 자격, 정부 보조금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에너지 등급인 표준 평가 절차가 재료에 고정되고 측정 가능한 특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열값이 있는 창문은 설치 전에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덧문의 성능은 누군가가 실제로 그것을 닫는지에 달려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등급 시스템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덧문은 이용 가능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솔루션 중 하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40년 넘게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 또한 매우 유사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에너지부의 주거용 에너지 표준과 이를 채택한 건축 법규는 인증 가능한 설치 성능 제품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내부 덧문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건축 또한 이 기술을 무시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50년대 이후 미국 건축을 지배한 스타일은 장식 없는 커다란 유리를 디자인의 미덕으로 여겼고, 내부 덧문은 덜 계몽된 과거 시대의 유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한 선호도는 건물이 설계되고 교육되며 궁극적으로 의뢰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덧문이 떠난 자리에는 커튼이, 그 다음에는 블라인드가 들어섰으며 이들은 단열재가 아닌 장식품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산업계가 내부 덧문의 힘을 옹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스템은 실내 공간의 열 성능을 개선하는 가장 쉽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에너지 소비와 난방비를 줄여줍니다. 대부분의 내부 덧문은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옵션인 플러그 덧문, 플러그 셔터으로 두 장의 합판 사이에 1인치 두께의 폼 단열재를 접착하고 창문 오목한 곳에 꼭 맞도록 폼 표면 처리를 한 것입니다. 플러그 덧문을 창문 영역에 넣고 빼기 쉽도록 손잡이를 추가합니다. 편의를 위해 손잡 대신 맞댐 경첩을 추가하여 벽에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그 덧문은 가장 저렴한 옵션이며 이중 유리와 함께 사용하면 삼중 유리와 맞먹는 열 손실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동일한 패널에 한 겹을 더 추가한 것으로 창문을 향하는 쪽에 10mm 에어로젤 단열 보드를 부착한 것입니다. 이 디자인을 이중 유리와 결합하면 열 손실을 최대 93%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는 최고급 삼중 유리보다도 뛰어난 성능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 접이식 덧문입니다.
두세 개의 패널로 된 문짝이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어 닫았을 때는 목재로 마감된 창틀 안으로 평평하게 접혀 들어가고 열었을 때는 유리 전체를 덮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것들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난방비를 의미 있게 줄이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주말의 시간과 목재소에 다녀오는 수고뿐입니다. 물론 미리 제작된 단열 덧문 패널을 크기에 맞게 주문하여 전문적인 목공 기술 없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IY 방식을 선택하든 기성품 방식을 선택하든 모든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얼마나 잘 맞게 설치되느냐입니다. 전체 성능은 패널이 창틀에 대해 공기 주머니를 얼마나 잘 밀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기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착식 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밀봉이야말로 제대로 작동하는 덧문과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덧문을 구분 짓는 요소입니다. 단열 덧문은 단 하나의 관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600년 된 아이디어입니다. 차가운 표면과 따뜻한 방 사이에 정지된 공기 주머니를 밀봉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유리판보다 더 많은 열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되고 측정되고 발표되었으며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지 여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집의 에너지 효율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산업이 묻어버리려 했던 실용적인 역사와 로우테크 올로텍 솔루션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잊혀진 지식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